안녕하세요. 세상사도로북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군사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제가 밀리터리 리뷰에서 접했는데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세종대왕 구축함 배치2에 예상한 것처럼 실리게 되는데 그 미사일 직경이 450mm이고 그리고 이것이 KVLS-2 한국형 수직 발사기 발사대 시스템 2 현재 개발 중인 것이죠. 발사대 2에 탑재될 예정이다 라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관심이 있던 분야고 해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죠. 가장 일반적인 서방의 VLS 수직 발사대 시스템인 MK41 시스템입니다. 수직 발사 시스템 이전에는 이렇게 한 발이나 두 발씩 갑판 밑에서 꺼내서 발사하는 이런 시스템에 이런 발사대가 사용이 됐었는데 동시에 이제 다수로 날라오는 대한 미사일을 이제 상대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해서 VLS 수직 발사대 시스템이 현재 모습대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자, 왼쪽에서 보시면은 MK41 수직 발사대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8개 셀이 기본적으로 한 세트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4개 셀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이 보면은 화염 분출구로서 공용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번 사진들은 그 수직 발사대의 그 셀에 미사일이 이제 장탄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미사일로 이 직접적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캐니스트라는 케이스에 넣어져서 그 째로 이제 수직 발사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왼쪽은 수상함이고 오른쪽은 잠수함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MK41 수직 발사대의 한 세트를 이제 도식화 시켜서 이제 그려본 그림인데요. 물론 이 그림은 MK41을 본따서 만든 저희 한국형 발사대 시스템인 KVLS-1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른쪽에 숫자를 조금 보시면은 이 셀의 직경이 635m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들어갈 때는 그 캐니스 안에 장착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미사일 셀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의 최대 직경은 533mm 정도입니다. 이 크기는 이제 서방권의 잠수함의 그 어뢰 발사관의 규격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무3 순항 미사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무3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 그 직경이 530mm입니다. 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도 530mm입니다. 미 해군의 주력 대공 미사일인 SM-6, SM-3도 530mm입니다. 자, 이 MK41 유형의 셀에 넣을 수 있는 최대 직경들을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이 되겠고요. 다음 대잠 미사일인 홍상어 같은 경우는 380mm, 하프 미사일 같은 경우는 340mm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 셀의 길이는 3m에서 7.7m 정도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미사일도 있고 긴 미사일도 있다는 뜻이겠죠. 최근에 이제 배치가 되기 시작한 저희 이제 중근거리 방공 미사일이죠. 해공 대한 미사일입니다. 해공 대한 미사일은 이제 프랑스의 그 미카 미사일을 추종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소형입니다. 그래서 폭이 한 160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른쪽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거는 MK41 셀당 4발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충분히 여유가 있죠. 하나당 160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하면 320mm.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용 화염 배출을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셀당 독립적인 화염 배출구가 따로 배치되어 있고 그 나머지 공간에 미사일을 4발을 장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국 미사일은 그 4발들이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기존의 MK41이나 KVLS겠죠. 저희 미사일이니까 아마 MK41은 장착이 안 될 것이고 KVLS에 장착이 될 것인데 기존 시스템에 그대로 장착도 되고요.
또 LIG에서 개발한 미사일인데 따로 네 셀들이 세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기존 8개짜리 셀로 한 세트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공간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네 셀 드릴을 만들었어요. 각 셀당 4발씩 들어가니까 이 네 셀짜리 한 세트에는 16발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공간의 제약이 상당히 완화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짜투리 공간에다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함정에도 그리고 본격적인 전투 함정이 아닌 지원 함정에도 방공 능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세종대왕급 배치 1입니다. 앞 전면에는 MK41이 48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SM2 대공 미사일이 장착이 되죠. 뒷부분에는 한미 쪽에는 MK41 32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대부분 SM2 대공 미사일이고요. 그리고 한국형 VLS, KVLS-1이 48셀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순항 미사일, 대잠 미사일 등 국내에서 개발한 미사일들을 장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KVLS를 굳이 개발한 이유는 국산 미사일들을 미국제 MK41에 넣기 위해서는 그 정보를 공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저희 자체 KVLS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는 저희 미사일을 장착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순신급 구축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MK41과 저희 KVLS가 섞여서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세종대왕급 배치 1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모형이 공개된 곧 이제 생산에 건조에 들어가고 설계는 아마 다 나왔겠죠. 이미 세종대왕급 배치 2 모형이 공개가 됐는데 앞부분은 보면 이제 48셀이 들어 있습니다. 뒷부분이 많이 달라졌어요. 기존의 KVLS 또는 MK41로 보이는 기존 형식이 16셀, 그리고 덩치가 훨씬 크진 VLS가 보입니다. 24셀이죠. 이것이 앞서 소개드린 기사에서 언급됐던 KVLS-2 대형화된 시스템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밀리터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KVLS를 확대한 형식, 셀 면적도 넓히고 길이도 길게 하면서 무장 탑재 능력과 화염 처리 능력을 올린 KVLS-2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거고, 그 결과물이 조금 이제 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과연 어느 정도 커지고 어느 정도까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스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그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 그 직경이 450mm 수준이다.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 러시아의 야혼트를 베이스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죠. 이미 개발은 끝났지만 그 소형화를 위해서 추가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배치가 될 것이다. 임박했다. 내지는 이미 배치가 되고 있지만은 그 사실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사일에 대한 스펙도 당연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그 직경이 450mm라는 것이요. 거기다가 이게 경사발사대가 아니라 앞서 금방 같이 저희가 살펴봤던 KVLS-2 확장형 수직 발사기에 탑재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홍상어 대잠 로켓과 해궁-쌤도 KVLS-2에 탑재가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450mm거든요. 그래서 KVLS-2에 장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50mm, 직경이 450mm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기존의 KVLS-1에도 들어갑니다. 당연히 여유 공간이 남죠. 최대 533mm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450mm니까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KVLS-1에는 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KVLS-2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KVLS-2는 그 덩치가 상당한 것인데 그러면 그 안에 한 발을 넣으려고 그 큰 덩치에 한 발 넣는다면 그것은 공간 효율성 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쿼드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즉 4발을 넣겠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만이 이제 해군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VLS의 셀의 숫자는 비록 배치 투로 가면서 줄어들지만 화력은 더욱 막강해진다는 말에 부합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쿼드팩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KVLS2의 셀당 직경은 물론 알려져 있지 발표된 바가 없는 정보이죠. 아직까지는 최소한 900mm는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셀당 최소 900mm, 900mm 이상이 되겠죠. 네. 최소치가 900mm입니다. 자, 서방권의 대표적인 MK41 보시다시피 635mm입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의 052D급이나 055D급의 최신 중국판 구축함들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중국형 수직 발사대의 셀의 직경이 850mm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제보다 대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그것보다 더 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초음속 대함 미사일 이야기가 나왔죠. 그림에서 보이는 위의 것이 그 원형인 브라모스, 즉 러시아 명칭으로 야훈트고 그것의 수출형이 브라모스, 인도에 수출되어 있죠. 네. 그 브라모스를 인도에서 러시아와 협력하여서 소형화시킵니다. 그게 브라모스 M입니다. 네. 그래서 이 브라모스 M의 경우에는 직경이 500mm입니다. 길이는 5m고요. 중량은 1.5톤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더 소형화시킨 것입니다. 450mm로 만든 거니까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길이는 저는 4.4m가 최대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해군용은 그 길이에 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스터 등을 추가로 장착할 수가 있어서 길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공대공 비행기 장착형은 현재 개발 중이라고 알려져 있죠. 비행기 장착형은 4.4m가 최대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KF-X 내부 무장창의 길이가 4.4m가 최대치로 저는 봐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미사일을 개발한다기보다는 한 미사일을 만들어서 같은 한 미사일로 가지고 초기 가속이 더 필요한 이제 함선용으로 군함용으로는 부스트를 다는 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위해서 450mm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길이를 짧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비행 특성 초음속 미사일로서의 비행 특성 그리고 사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몇 년간 고생을 해온 것이죠. 또한 아까 이제 최소 900mm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K 한국형 수직 발사대 2 타입이요. 여기 보시면 이제 LSAM이라고 저희가 개발 중인 중거리 대공 미사일 체계가 있죠. 천궁 이후에 현재 개발 중인 것이고 체계 개발이 2024년에 완료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항공기용과 대탄도탄용이 동시에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향후 저희 KVLS2에 장착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현재 보여드리는 그림은 국방연구소의 홍보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가장 큰 특징은 추진 체계에 있어서 이중 펄서를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마찬가지죠. 네. 이중 펄서에서 사거리가 현용 서방제 표준 대공 미사일의 동급 대공 미사일의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여줄 걸로 자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뭐 둘 다 5.5m에서 6m 사이고 이것은 이제 저희의 지금의 관심사는 직경이죠. 직경이 하나는 34cm, 나머지 하나는 39cm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40cm 이하인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앞서 보여드린 그 초음속 대함 미사일보다 살짝 직경이 작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KVLS2에 4발이 들어가는 데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 개발자들이
그 VLS의 표준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KVLS1에서 2를 개발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안들을 감안했을 것입니다. 그거는 수십 년간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준을 한번 설정하면 거기에 다른 미사일 체계들의 크기가 거기에 맞춰져야 되고 가장 공간 효율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 발이 들어갈 거는 한 발이 들어가게, 네 발이 들어갈 것이면 네 발을 꽉꽉 눌러 담을 수 있게, 빈 공간을 가급적 적게 해야 하는 그런 방향을 아마 잡았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초음속 미사일이 네 발이 들어가는 크기라면은 LSAM이 네 발이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국형 호위함 배치 3 2024년도에 첫 번째 함이 이제 진수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KVLS2만 16셀을 장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함정은 대함, 대탄도탄, 대잠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MK41 VLS가 없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KVLS1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KVLS2로 모든 앞서 언급됐던 우리가 직접 개발했던 그런 미사일들과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모든 미사일들이 이 KVLS2로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쿼터 하나에 한 발씩 들어가거든, 네 발씩 들어가거든. 아까 앞에 말씀드렸었죠. 이 크기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아마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이고, 한번 표준화되면 향후 수십 년간은 앞으로 개발될 미사일들도 이 스펙에 맞춰줘야 되는 그런 제한이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럼 KDDX 같은 경우에도 MK41을 쓰지 않고 KVLS1도 쓰지 않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호위함과 같이 KVLS2만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전면에 32셀, 후면에 16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안창호급 잠수함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두 번째 안창호급 두 번째 함이 최근에 이제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6개의 수직 발사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그 스펙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중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안창호함의 수직 발사관의 직경이 1800mm다 라는 언급이 나왔고, 현무2 탄도미사일을 수용할 수도 있다 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주제와 관련 지어서 보면은 셀 직경이 저희가 KVLS2 그거를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직경 450mm로 판단을 하건데 900mm는 될 것이다. 최소한 했을 때 1800이면 그 900mm의 2배입니다. 무슨 규칙성이 있는 것이죠. 900mm의 규격이 맞춰진 미사일이라면 그 2배 분량이 1800mm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재밌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의 지식으로는 가장 큰 미사일은, 직경이 가장 큰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입니다. 현무3 530mm입니다. 딱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초음속 대함 미사일 아까 450mm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900mm 언저리에, 직경이 900mm 언저리가 되는 미사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은 1800mm이면 4발이 들어가겠죠.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중국 전문가들은 그게 현무2 탄도미사일이 아니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저희 KVLS2에는 탄도미사일이 900mm 언저리, 직경이 900mm 언저리가 되는 탄도미사일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경이 1800mm에 달하는 미사일은 무엇인가? 생각되는 바가 있지만 조심스러운 내용이 되겠죠.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